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B형 간염, 그리고 이 B형 간염이 진행되면 간경화증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간암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그냥 얘기 드리지는 않고 작년에 논문이 발표되었네요. 이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인들과 함께 이 약초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즐겁게 이제 점심을 먹는 장면인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 중간에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식사 시간이 너무 유익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당기고 있는 이거, 자, 젓가락으로 지금 뭔가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채취한 아카시 꽃입니다. 아카시 나무의 꽃, 이걸로 이제 장아찌를 담가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앞에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아카시 꽃이 지기 전에 드시라는 뜻에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물론 다른 반찬도 매우 많죠. 이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약초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래서 건강해지겠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약초 효능을 설명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채취하러 갔던 약초는 바닷가에 아주 많습니다. 이 바닷가에 많다는 뜻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많이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약초인데요. 이 약초 이름이 인진쑥입니다. 자, 인진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이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채취한 인진쑥은 덤덤한 맛과 약간 매운맛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채취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정품 인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맛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쓴맛은 정품 인진이 아닙니다. 진짜 인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의대에서 배우고 있는 이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의대 교과서에는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진쑥이 진짜 인진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습관적으로 더위지기라는 쑥을 인진쑥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더위지기 쑥은 이담 효과, 그러니까 담즙을 좀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 이것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다른 효능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히 진짜 인진쑥하고 효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진쑥, 진짜 쓴맛이 아주 강한 인진쑥 있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인진쑥 이렇게 검색하면 진짜 인진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위지기 쑥, 즉 쓴맛이 강한 더위지기 쑥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구매하지 마시고요. 조청을 만든다거나 인진쑥으로, 그리고 엿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그 인진도 진짜 인진이 아니고 가짜 인진, 더위지기 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진짜 인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논문 소개를 해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방금 소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진쑥, 즉 저희가 지금 채취하고 있는 이 진짜 인진쑥에 대해서 논문을 지금 어떻게 이제 연구를 발표를 했냐면, 첫 번째 효과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분비하는 특정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분비되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도 막아버린다라고 이제 이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한약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인진쑥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진쑥을 복용한다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사라진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의사분들 중에서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있는 분들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인진쑥 같은 것은 대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논문의 이제 두 번째 효과는 간 경화증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특별히 간이 섬유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한 우리 지인들 중에 한 분의 남편분이 간염이었고, 그 다음에 간 경화증이었고, 간암까지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이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 경화증에 특별한 약이 없죠. 그래서 간 경화증이 있는 분들도 인진쑥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추천하는 편인데요. 이제 인진쑥이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자, 이 논문에서 이제 세 번째 효과는 간암 세포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렸을 때 5년 생존율, 암 걸리면은 5년 생존율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5년 생존율이 간암 같은 경우는 10% 이내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5년도 못 살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진쑥의 어떤 추출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암 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준다. 아주 효율적으로 막아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걸리신 분들이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좀 도움이 될 만한 약초가 뭐냐 했을 때 인진쑥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효과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효과가 다이아베트,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전에는 그 인진쑥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해서 당뇨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긴데, 지방이 많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버립니다. 즉 혈당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인진쑥을 복용하니까 지방 분해가 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혈당도 낮아진다. 즉 당뇨병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도 인진쑥,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진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약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인진쑥도 도움이 되는 약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에 쓸 수 있다, 피부 질환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 질환이 잘 낫지 않을 때 어떤 약으로 해봤을 때 잘 낫지 않는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인진쑥을 써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진쑥이 지금까지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간에 좋은 약으로 이제 귀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사실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 아주 좋습니다. 뭐 노폐물 배설도 안 되고 여러 기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인진쑥을 복용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피부 질환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꼭 간에다 포인트를 두지는 않고 피부염이 발생하는 어떤 그 기전이 있는데, 그 기전에서 중간에 어떻게 딱 끊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피부 질환이 낫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있는 분들도 인진쑥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군요. 진짜 마지막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많잖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래서 위염, 위궤양 또는 이게 이제 진행되면 위암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인진쑥을 애용하시면 좋겠죠. 자, 인진쑥을 우리가 뜯어가지고 뭘 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떡을 만들 겁니다. 자, 같이 간 분들은 아주 많이 채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을 끓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또 재작년에 이제 인진쑥을 채취해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이렇게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다면 그냥 일반 쑥국 끓여 드시는 것처럼 국을 끓여 먹는 것도 방법이고, 저는 이번에 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떡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저희가 또 이제 모임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가서 이 떡을 좀 맛을 보시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약에 이제 넣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진 오령산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인진이 주가된 약인데 가루약이에요. 분말입니다. 그래서 인진 오령산이라는 처방에다가 인진을 넣어서 간이 안 좋은 분들, 옛날 사람들은 황달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줬는데, 그 처방은 황달뿐만 아니고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간염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약인 거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국거리로 사용하셔도 되고, 떡으로,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간식이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피곤한 분들 주식으로 드셔도 손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인진쑥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초 방송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즐겁게 사시는 것.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야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간 안 좋은 분들에게 복사해가지고 주소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